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성형 AI 연구원의 노규성 원장입니다. 디지털 정책학회 그리고 지식재산 서비스협회 전자신문과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AI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30분 정도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주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브라면 경쟁력은 이미 도태되고 있습니다. AI가 일하는 시대에 바이브 코딩을 할 줄 모르는 것은 엄청난 업무 생산성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는 순간 당신은 조직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그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반복 업무를 없애고 내 아이디어를 즉실 서비스로 구현하는 최강의 역량을 오늘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준비 되셨나요? 지금 네, 그동안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 협회였는데 지금은 AI 융합 기술 정부의 승인하에 조직을 확대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연구를 같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이제 공유하는 일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약간 간단한 이론이 있는데 스피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대부분 아마 코딩에 관련해서는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하고 지금 시대적 흐름은 알고 있어서 오늘 이제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간단하게 안내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그전에 이제 노 코드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은 AI하고 자연어로 주고받으면서 사용자의 의도를 AI가 파악하면서 코드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기획력이 더 중요하고 AI를 잘 다루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코딩하던 그런 타이핑은 지나고 자연어로 AI 코드를 짜달라고 전하고 그리고 이제 AI가 짜준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그 결과를 오류가 있거나 또는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걸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코딩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코딩과 바이브 코딩은 역량은 명확한 의도 전달, 프롬프트 작성 능력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하고 지시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이거를 AI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수정된 코드가 나와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개발 속도라든가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진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AI를 똑똑한 인턴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잘 설명하고 결과를 조율하고 의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 반장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순식간에 일을 해내는 그러한 코딩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바이브 코딩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AI가 언어를 잘 이해하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개발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절감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가 또는 뭐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1인 기업이 됐든 간에 굉장히 이 성과를 높게 낼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를 높게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OI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바이브 코딩은 기존 대비 10분의 1로 시간을 단축하기도 하고 비용도 70% 이상 절감하고 또 자연어로 즉각 코딩을 해내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제 고객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고객이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고객의 데이터를 잘 관리해서 고객이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리스폰스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또는 사스나 이런 걸 통해서 구독 서비스 같은 걸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작은 기업의 경우는 더 이제 이걸 실제 만들어 가지고 구현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입 입사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체크리스트 또 서류 지원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고 스캐닝하고 이런 것들까지 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에는 이제 판매 재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작은 규모의 조직이 됐든지 간에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대시보드로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나 1인 기업 업무 자동화의 경우 견적 요청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을 웹사이트로 즉각 만들어주기도 하고 연합 회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표시도 해주고 또 요청 문자도 클릭 한 번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또 예약상 때 진도 이런 것들을 통합 페이지를 대시보드 형태로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초개인화 자동 메일, 여러분들에게 이번 세미나를 하면서 메일도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도 해주기도 하고 또 안내 필요 버튼을 하나를 누르면 발송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곳의 기관에 보낼 공문을
몇 분 만에 처리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에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 MVP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사업 아이디어가 최소 기능이 이제 탑재돼 가지고 나오는 걸 말하는데 이 코딩을 통해서는 실제로 MVP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고 프로토타입이 제작이 되면 그거를 이제 배포하기까지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하고 그런 일들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데 실제 AI 빌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코딩 만드는 것을 스타트업으로 러버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출연을 했는데 2개월 만에 1,0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한 줄이면 된다며 또 말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걸 한 10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게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문제 정의입니다. 실제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AI한테 고객 관리 프로그램 만들어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디테일하게 기획하는 거. 실제 여러분들 뭐 AI를 잘 쓰는 분들은 굉장히 AI한테 오더를 내리기 전에 고민을 하고 또는 AI한테 바로 던지긴 하지만 던진 걸 받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바이브 코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잘 정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메인 날리지인데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때문에 신입사원 안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기업들이 다시 신입을 모셔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참들이 다 퇴사하고 나면 현장에 체화된 지식을 AI에게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AI가 헛소리만 뱉는 건 모델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현장 경험이라는 알맹이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AI가 진짜 원하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도메인 지식입니다.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일주일 만에 끝내는 기적은 프롬프트 스킬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옵니다. 내 경험에 AI 리터러시 한 스푼만 얹으세요. 여러분의 대체 불가 도메인 지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인공지능 고수가 되는 법 심플백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AI 관련해서 30초에서 40초 내외의 그런 걸 시작했는데 꽤 그 인기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제 도메인 날리지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약간 보여드렸는데 도메인 날리지 그러면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그리고 여기 오늘 같이 하신 분들도 다 각자 각 분야에 몇 년씩 근무를 했거나 또는 그 분야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야에 나름대로 체화된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전문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가 지식의 깊이를 기획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업무 프로세스죠. 뭐 크든 작든 업무는 이제 프로세스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건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건 계속 반복적인 일인데 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잘 찾고 분석하는 이런 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기획 능력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은 되게 이제 어떤 기능을 정의할 때 그에 대해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해서 정리해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코딩과 관련된 것들은 다 AI가 해줄 수 있죠. 사실은 AI는 그 코딩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나 그런 업무 처리 결과 내용도 사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정리를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준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AI가 그런 것들을 잘 코딩으로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디자인 능력이죠. 간단하게 CRM 만들어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AI가 우리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 나오면서 컨테스트 디자인이라는 개념, 컨테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래서 세부 기능을 명시하고 또 기술적 요구사항을 잘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처한 상황을 토대로 누구를 위한 어떤 시스템인지를 잘 설명해내는 요구사항이 잘 뭉쳐진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디자인, 더 나아가서 컨텍스트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또 프롬프트 디자인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늘 업무를 보면서 또 일을 처리하면서 다루는 사실의 기록 이런 것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엑셀에 행, 로 이런 것들, 컬럼 이런 것들로 되게 이제 정리를 해내는데 이런 데이터가 결국은 들어가야 처리가 되고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내가 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결과물을 모를 것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해서 데이터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그래도 몰라도 되지만 개발자 수준의 지식은 아니어도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웹 서비스 구조는 알아야 된다. 아마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리라고 보여지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CS 구조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 CS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브라우저를 띄우면 그게 이제 바로 커스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요구사항을 넣게 되면 웹페이지라고 하는 뒷단에 있는 서버가 DB 안에서 이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로 전달하는데, 이 AI가 전달할 때, 또 AI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API라고 하는 것들을 작동시켜서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API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작동해가지고 결국은 AI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하게 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익숙한 기본 지식이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도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간단히 이해를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생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GPT, 또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뜨고 있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생성형 AI가 있었는데, 최근에 코딩을 개발하면서 코드를 짜면서 클로드가 굉장히 이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PT의 코덱스, 그리고 구글의 AI 스튜디오, 커저,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가 있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적으로 웹페이지 같은 게 이제 HTML이라든가 또 배치 파일 하우스 BAT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고 화면에 띄워줄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런 배포하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도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꺼번에 모든 걸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로그인 기능부터 웹 디자인, 데이터 연결, 결과물 출력까지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과정도 있지만, 개선해서 완성하는 어떤 작은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수정하고, 또 만들어졌으면 이제 추가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수정 요청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진화 발전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 속에는 또 회사라든가 누구든지 1인 기업이든 전부 다 비즈니스의 모델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캠퍼스 모델 그러면 9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 9가지 요소가 다 비즈니스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발견하고 서비스 기획에서 AI가 개발하고 개선하는 이런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